자, 집행유예입니다. 자, 집행유예는 일단은 유죄를 선고하되 일정 요건 하에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경과했을 때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짜리만 됩니다. 원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벌금형이 추가되죠. 원래 벌금형은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그때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짜리만 됩니다. 자, 51조를 참작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을 정해서 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끊고 자, 62조 1항은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는데 단서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1항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재량이다. 판사의 재량이다. 이렇게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3년 이하짜리 알아두시고 500만원 이하짜리 벌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려오시면 자, 1번 대상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자격정지라든지 구류형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다.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정지가 선고유예 대상이 됐었죠. 근데 집행유예로 오게 되면 자격정지는 집행유예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로 구류형도 집행유예 대상이 안 되고. 자, 다시 올라가 보시면 2항을 볼게요. 병과할 때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할 수 있다. 이것도 선고유예랑 같죠. 그래서 밑에 2번 형을 병과할 때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자, 일단 끊고 하나의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 그쵸?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3년 이하짜리 징역 금고라고 했을 때 이 3년 이하짜리 징역 금고는 법정형을 말할까 선고형을 말할까? 선고형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위에서 뭐라고 했죠? 병과형일 때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 가능하고 그렇지만 하나형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두 개 동그라미 그 밑에 두 개 동그라미 병과형이죠. 병과형일 때 자,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때리고 다른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때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쵸? 자, 그러나 그 밑에 판례 자, 하나의 자유형 중에서 하나 세모 쳐보시고 일부는 실형 때리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쵸? 자, 이 두 가지 판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표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돼요? 피고인에게 절도죄에 대해서 징역 1년이 나왔는데 절도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면서 6개월은 실형 살고 6개월은 집행유예 살아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 B라는 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이 A라는 죄는 실형을 때리고 B라는 죄는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쵸? 근데 밑에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 A라는 죄에 대해서 일부는 실형 때리고 6개월은 실형 때리고 나머지 일부는 집행유예 때리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거는 판결 선고시라는 것은 선고유예랑 똑같고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 62조 1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단서를 잘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요때부터 그 집행 종료 면제된 후 3년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죠?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잠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와보시게 되면 자, 3번 무슨 죄가 아닐 것이 요건이죠.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라 하는 것은 밑에 판에 나와 있죠. 실형도 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 펴볼게요. 노트 91페이지 펴보세요. 자, 지금 기본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하는 것은 실형도 되고 집행유예도 된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사례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노트와 보시게 되면 1번 사례가 실형 사례고요. 2번 사례가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기본서에서 62조 1항 단서를 읽었잖아요. 단서. 그 단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뭐예요? 기산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집행 종료 면제된 후 3년까지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쵸? 자,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여기서 범했어요. 그 A라는 죄를 검찰이 기소를 했고 검찰이 기소한 죄에 대해서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선고됩니다. 선고되는데 이것이 금고 이상이 나온다. 금고 이상. 여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죄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할 때 그 판결이 금고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고 이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형이란 말이에요. 실형. 이게 실형이 나온 것이고 밑에 사진은 밑에 2번은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1번 그림에서는 실형 갖고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자, 금고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가볼게요. 자, 금고 이상이 나왔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왔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징역 1년짜리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징역 1년을 복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도소에 가서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볼격을 하고 끝마칠 때가 여기 이 시점이죠. 형 집행 종료 시점이 1년이 만기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쵸?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 이때부터 3년까지, 즉 형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이때부터 3년까지, 그쵸?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즉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세어서 형 집행 종료 후부터 3년까지,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출소하고 3년까지.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실형에다가 거기다 3년을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징역 5년을 받았다 그러면 5 플러스 3 하면 돼요. 3년 받았다. 3 플러스 3. 아시겠죠? 그 기간까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때리지 못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복역 중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B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 B라는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못 때립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즉 출소하고 나서 3년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B죄를 범했다. 이 집행유예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해서 끝나는 시점, 형 집행 종료 3년까지 이 시점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는 뭐다? 집행유예 결격기간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격기간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점에서 범한 것은 집행유예 갈 수 있어요. 집행유예권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해되시겠죠? 이 박스권 안에만 들어오지 아니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집행유예 가능하고, 또는 판결이 선고되기 그 앞선 시점에서 B죄를 범했다. 여기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또는 갑이 A라는 죄를 범하기 그 이전 시점에서 B라는 죄를 범했다. 여기서도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만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것이 실형 나온 사례를 갖고 설명드렸는데 집행유예 갖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여기서 범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는데 이 재판에서 뭐다? 집행유예가 나왔다. 집행유예가. 예를 들면 징역 1년짜리인데 집행유예를 2년 하겠다. 1년에 2년이죠. 1년에 2년. 집행유예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러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지 않죠.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집에서 생활할 텐데, 집에서 이제 사회생활 할 텐데, 여기서 이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자, 2년이 끝났죠. 집행유예는 끝났습니다. 집행유예를 끝나고 나서 3년까지.
그쵸? 끝난 시점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집행유예가 끝나고 3년까지.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뭐다?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집행유예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즉 B라는 죄를 여기서 범했든지 여기서 범했든지 간에 집행유예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기간에 3년 더 하면 되는 거고 1번 그림은 실형 받은 기간에 3년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집행유예가 안 된다. 자, 박스권이 벗어나게 되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이 시점 가능하고요. 그 앞선 시점 여기서 가능하고요. 또 범행시 앞선 시점에서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죄를 범한 시기 나와 있죠? 보시게 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 종료 3년까지 기간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다. 그쵸? 일단 끊고. 따라서 그 금고 이상의 선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한 시점도 가능하죠. 그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중요하죠. 여기 별표 쳐보시고.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쵸?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집행유예 범한 기간이죠. 여기가.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가 취소가 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마쳤을 때에는, 그쵸? 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마쳤을 때는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유예가 맞춰졌죠. 맞춰져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넘어가게 되면 혹시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밑에 CF 1번, 2번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안 했네요. 자, 1번 그림에서 집행유예 결격기간입니다. 결격기간인데 여기서 죄를 범했다. B라는 죄를 범했다. 자, 범했다. 재판도 집행유예 결격기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는 집행유예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시,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 모두 다 집행유예 결격기간 내에 해서 행해졌다면 집행유예가 안 돼요. B라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범죄 행위시는 결격기간 내에 있는데 재판받은 것이 3년을 벗어나잖아요. 3년을 벗어난 시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유예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실효 취소가 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즉 3년이 지난 시점, 경과하고 또 3년이 지난 시점이 됐을 때는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자 경과를 해야 됩니다.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경과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것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된다.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과를 했느냐, 경과를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다시 집행유예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입니다. 자, 법조문 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자, 즉 집행유예할 때는 세 가지를 전부 할 수 있고, 두 가지만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할 수 있고, 아니면 전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관의 재량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고, 법조문 자체가 건화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쵸? 건화로 되어 있습니다. and가 아니고 or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전체 다 하거나 두 가지만 하거나 하나만 하거나 아니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면, 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시에 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동시에 동그라미 됐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선고유예 배웠죠?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사회봉사 수강명령 되지 않고요. 뒤에서 배우는 가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석방도 보호관찰만 부과하는 것이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못해요. 오로지 집행유예 할 때만 이
이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2항을 보면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이다. 일단 끊고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거나 작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봉사 명령도 마찬가지죠.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판례 보자. 자,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사회봉사라 합니다. 속단 말로 노가다 뛰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노가다가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사회봉사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사회봉사는 이 일 자체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는 것은 사회봉사 명령이 아니다. 그 뜻이죠. 이 판례가 누구 판례냐면 정몽구 회장 있죠. 현대그룹. 그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 횡령배임죄 관련해서 이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원재판부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는데 그 변호인단이 아니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돈 많은데 돈으로 때우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법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 행위를 뉘우치거나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로서 대신 발표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건데 노가다 안 띄고 우리가 유죄로 인정된 범위를 뉘우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는 식으로 그렇죠? 하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노가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라는 이런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또 밑에 보면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도 이것도 노가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계획 이런 것으로 땜빵하면 안 되고요. 강연과 기구로 땜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정몽구 회장은 사회봉사를 시행했죠. 그 사진도 나와 있어요.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채 관한 법률. 지금은 이제 줄여서 전자장치 부채 관한 법률로 이제 법률 명칭도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전자발찌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자, 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 이제 보통 어떤 범죄냐면 살인, 뭐 강도, 강간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 집행을 유예할 때는 이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반드시 뭘 할 때만 자,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만 이 발찌를 채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어떤 법률? 전자장치 관련해서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발찌만 채우고 보호 관찰을 받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이 사람이 파손시키고 어디를 활보하고 있는지, 보호관찰관이 지키고 있을 때, 관찰하고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 흔히 뉴스도 많이 나오죠. 그 발찌가 파손이 안 되게끔 법무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착자들이 그걸 파손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찌 채울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했을 때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발찌를 채울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군인은 어떨까요? 군인. 자, 군인에게 성폭력 범죄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 현역 군인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 펜으로 세모 칠게요. 이 사람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현역이잖아요. 현역. 현역이기 때문에 이 보호관찰관이 이 사람을 보호관찰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 지금 군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영창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발찌를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판례이고 출제가 된 적도 있죠.
자, 그리고 밑에 판례. 자, 보호관찰 명령이 부작위 조건에 부과다. 그쵸? 보호관찰은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은 쪽이잖아요.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보호관찰 명령은 부작위 조건의 부과이다. 뭐뭐 하지 말 것 이런 식이니까요. 반면에 이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라, 수강 명령을 받아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귀를 요구하죠. 그래서 부작위 명령, 보호관찰 명령은 부작위를 요구하고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은 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자에 대한 특별 준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 사항을 사회봉사 수강 명령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 잘 받으시고요. 출제 많이 됐어요. 자, 그 밑에 똑같아요. 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요. 자, 이 특별 준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보호관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사회봉사 수강 명령자에게는 부과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뭐뭐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같은 이런 사항은 이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지 사회봉사 수강 명령에게는 부과될 수 없다는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효과입니다. 먼저 1번. 자, 집행유예 선고 보죠. 자, 집행유예 요건이 구비가 되면 1년 이상 5년 범주 안에서 이건 어디에 나와 있죠? 62조에 나와 있죠. 그 범주 안에서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판례 나오는데요.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 시기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서 그 집행유예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입니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시고 출제 잘 됩니다. 색깔 칠할게요. 요때 시작되는 것이지. 자, 판결 확정일 이후 시점을 임의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그 사례가 2번입니다. 자, 경합범 관계인데 두 개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두 개의 징역형을 저질렀어요. 자, 근데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 하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이다는 겁니다. 위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죄는 이 두 개의 죄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그때 두 개의 징역형이 같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이 빵 울리면 우리가 100m를 뛰든 400m를 뛰든 총이 빵 울리면 같이 출발하는 것이지 경합범이라고 해서 하나의 죄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죄가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거죠. 그렇죠? 집행유예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죄든 세 개의 죄든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출발점은 똑같다는 거야. 그게 언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다고 하는 거예요. 1번도 잘 나오지만 2번도 잘 나와요. 2번 같은 경우에 위법이다, 적법이다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바꾸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집행유예 효과인데요.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자, 65조입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받고 실효 취소되지 않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즉 경과하면 형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자, 효과 나와 있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사히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이 면제가 되고요. 처음부터 형선고가 없었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과가 되질 않아요. 자, 판례 봅니다.
자, 방금 읽었죠? 65조. 여기서 형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빨간색으로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장래를 향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그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폭조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 전과는 상실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장래를 향하여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뿐이다 하는 거이고, 밑에 똑같죠? 65조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형 선고는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하는 것뿐이지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왕의 사실은 있어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이혼했다면. 물론 결혼해서 이혼하면 돌싱이 되잖아요. 돌싱이 되죠. 돌아온 싱글이란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이긴 하지만 결혼했다는 그 흔적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이 사람이 결혼하면 재혼이 되는 거지 초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즉 결혼했다는 초혼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밑에도 자 65조 얘기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앞에서 선고위 할 때도 설명드렸죠. 그 형 선고 효력을 잃은 후에도 62조 단서가 62조 단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단서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그 뭐죠? 앞에서 배웠던 선고유예? 그치? 실효시킬 만한 그 집행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과 효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선고 효력 상실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고요. 자, 그 다음 65조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났을 때는 65조에 따라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을 때는 그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가 없다. 앞에서 얘기했잖아. 취소가 안 된다고요. 취소가 안 된다. 실효시킬 만한 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형 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잘 봐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취소가 안 된다. 기간이 경고하면 여기 경고하면 지나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취소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취소가 안 된다 하는 부분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자, 됐고요. 그리고 장래효라는 거 봐두시고요. 장래효인 거지. 그래서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효를 갑니다. 실효는 법조문 자체가 무지 중요해요. 이 법조문 자체가.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입니다. 중자 동그라미. 그리고 고의범입니다. 고의 동그라미. 금고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실형입니다. 동그라미. 확정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효력을 잃는다가 뭐예요? 실효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이 다 기출입니다. 기출. 중죄라 그랬어요. 중이기 때문에 전후 하면 틀려요. 고의입니다. 고의이기 때문에 과실하면 틀려요. 고의 또는 과실도 틀려요. 아시겠어요? 오로지 고의입니다. 금고입니다. 집행유예 틀립니다.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틀립니다. 금고라 그랬어요. 자격정지 틀립니다. 확정입니다. 그래서 선고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실효사유인 거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건 취소사유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 고의, 금고, 실형, 확정 그리고 마지막에 효력을 잃는다 이 전체를 다 암기하셔야 돼. 중자 외에 다른 말 쓰면 틀리고 고의라는 말 외에 과실 쓰면 틀리고 금고라는 말 외에 자격정지 쓰면 틀리고 실형 외에 집행유예 쓰면 틀리고 확정 외에 선고하면 틀려요.
효력을 잃는다 대신에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전부 다 기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건에도 말씀드린 게 나와 있는데 이전하면 틀려요. 과실범 하면 틀리고 금고 이상인데 집행유예, 실형인데 역시 집행유예 하면 틀리단 말이죠. 됐고 취소 갑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후에 62조 단서 사유가 발각되었을 때는 취소한답니다. 그때는 필요적이죠. 선고유예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필요적 되어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의무적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선고유예랑 똑같죠. 거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nd입니다. 플러스란 말 플러스. 오하러 하면 틀리고요. 자, 이거 여기도 똑같죠. 확정된 후를 말한다. 그래서 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전에 발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 경우 부주의 모두 포함된다. 여기 고의이고요. 과실이라 했어요. 똑같죠? 여기까지? 자, 후자, 전자 비교하시고. 여기 뭐였죠? 여기 전이잖아, 전. 전이었다는 거예요. 전입니다. 자, 전에 요 밑에 부주의로 알았죠? 그러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취소는 후에 발각되었을 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전에 발각되었을 때는 취소가 안 돼요. 자, 그 밑에. 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자, 위반했을 때 그 위반 사실이 동시에 범죄 행위가 되더라도 자, 법원이 검사 청구에 따라 자,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가를 심리해서 자,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